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B 어벤져스 2탄의 주인공 성동 광진지사 HB 잉글리시 학원 박수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박수현 원장님, 스마트폰 영어 HB 어벤져스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원장님께서 수강생 학습 상담 관리와 아이들 실력 향상으로 입소문난 비법, 그리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오히려 더욱 성장한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원장님의 스토리를 학원 소개부터 이벤트 노하우 순으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HB 잉글리시 학원은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위치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응봉초가 위치해 있고요. 학교 내신 성적이 오른다는 입소문으로 중학생 입회도 많이 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중등관에서 고등관까지 최근 1년 사이에 1관에서 2관, 3관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교실별 공간들이 원장님 자리에서도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요. 아이들 관리가 참 편하다고 하시네요. 2012년 2월 개원한 HB 잉글리시 학원은 오픈하고 2019년까지 50명대 수강생 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초 코로나 시기 40명까지 떨어졌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수가 오히려 2배로 성장한 학원이에요. 2021년 들어서 베스트 교실이 되었고 현재도 80여 명 이상의 수강생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초등부를 더 늘리고 싶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뛰어앉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HB 잉글리시 학원은 어떤 학원인가요? 원장님께 학원 자랑을 부탁드렸더니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다니면서 성적도 나쁘지 않은 학원이라고 하셨고요. 알고 보니 학교 내신 성적 향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학부모 만족도가 최고인 학원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유대감으로 학생들도 오래 다니고요. 강사님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시네요. 원장님께서는 인복이 많은 덕분에 오랫동안 잘 운영할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운영 노하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좀 더 알 수 있겠죠. 학원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HB 잉글리시 학원을 찾아봤어요. 원장님 짱이에요. 섬세히 잘 인도해주는 학원이에요. 우리 원장님 최고. 관리를 너무 잘해주세요. 라고 역시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방문자 리뷰와 평점이 최고네요. 박수현 원장님의 운영 스토리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입회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학생의 그동안의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첫 상담이 진행되고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진입 과정을 확정한 다음 시스템의 정연 등록과 동시에 교재를 주문하고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데요. 원장님이 입회 상담 시에는 항상 신입생 안내문, 방학특강 안내문, 화상영어 안내문, 스마트해법 영어 브로셔, 그리고 선물할 연필, 지우개 등 문구류까지 미리 준비해서 깔끔하게 대봉투에 넣어서 스마트해법 영어 가방에 담아드리고 있어요. 신입생 안내문 상세 내용 궁금하시죠? 신입생 안내문에는 교육비에 대한 안내와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 그리고 연간, 월별 행사와 이벤트 일정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중요하게 보실 내용은 입회 상담 시부터 방학 특강에 대한 수업 안내가 학년별로 준비되어 진행된다는 거예요. 방학 특강 안내문이 이렇게 학년별로 때로는 수강생 개인별로 미리 준비를 해서 안내드리는데요. 방학 특강 내용은 다음 코너에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입회 상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원장님의 상담 노하우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 강진지사 HB 잉글리시 학원 원장 박수현입니다. 첫 번째 학부모 상담.
저는 상담할 때 학부모님 유형을 우선 파악하고 맞춤 코드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교육 정보를 많이 알고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에게는 좀 더 전문적으로, 순박하시기만 한 분에게는 편안한 분위기로 상담을 진행해요. 대부분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공부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공부 습관을 잡아주겠다라고 상담을 핵심적으로 꼭 해요. 왜냐하면 티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부 습관 잡아주는 부분은 정말 만만치 않은 영역이거든요. 어머니, 우리 학원에서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높은 난이도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자신감과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아이들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학습 관리는 너무 당연하고요. 학습 심리 상담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 사업은 마음 사업이라는 말이 맞아요. 요즘 학부모님들도 아이의 행복 지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본 학원에 대한 학습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아이와 1대1로 공부 안 되는 부분, 요즘 고민되는 부분에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안정이 되어 꾸준히 다니게 되고 자연스럽게 실력 향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다소 더디더라도 아이의 학원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장기 등원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처음 상담 오신 분들은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먼저 테스트를 하고 1대1 영역별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룹 수업은 개인별로 리딩, 리스닝, 그래머가 실력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레벨 진도로 수업을 하니까 학생에 따라 학업의 시간적인 누수가 있다. 그런데 해법은 철저하게 1대1 영역별 수업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리딩은 1레벨이고 그래머가 2레벨이어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그룹은 다 2레벨로 진행한다. 하지만 해법은 교재를 아이 수준별로 딱 맞게 코디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량의 학습을 진행해도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수업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영역별 1대1 수업 그리고 플러스 지속적인 학습 심리 상담인 거죠. 아무리 엘리트 아이들이라고 해도 공부를 하다 보면 학습 주기가 있는데요. 그때 원장으로서 아이들 마음 케어를 함으로써 학습의 고비를 잘 넘기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박수영 원장님의 입회 상담 시 포인트는 영역별 1대1 수업과 학습 심리 상담을 강조한다는 것이었어요. 신규 상담 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바로 수업을 시작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요. 비공식적으로 어머님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첫 달 50% 수강 할인이 있습니다. 라고 좀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상담 팁은 어머니 해법에 장학생 제도가 있는데요. 신청해 볼게요. 단 결석이 잦으면 장학금 반납해야 되니까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학부모님이 기분 좋게 수강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멘트들을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과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간다 안 간다에 따라서 가정 형편을 파악하시기도 하면서 어려운 친구들을 몰래 챙겨주시는 천사표 원장님이셨어요. 그 밖에 신규 입회 활성화를 위해서 친구 초청데이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선물과 쿠폰도 마구마구 증정하시고 계셨는데요. 이벤트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을 만나볼게요. 원장님께서 방학특강 안내문을 이렇게 학년별로 때로는 수강생 개인별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내드린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방학특강 어떻게 안내하시는지 원장님의 소개로 알아볼게요. 비코로나 시기에는 99% 방학특강을 했어요. 입회 상담 시부터 우리 학원은 방학특강이 필수 시스템이라고 안내드리거든요. 초등부 기본 수업이 50분인데 80분 수업으로 바뀌고 방학특강 22회 수업료를 계산해보니 13.2회 초과로 1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양심껏 9만원으로 깎아드리죠. 역으로 물어보면 떳떳할 수 있잖아요. 미리 깎아드렸으니까요. 학습 목표는 리딩 스피킹으로 교재 이름을 세세하게 안 적어요. 이번 달 방학특강의 목표는 리딩 스피킹 강화입니다. 그러면 끝. 심플하게 해도 부모님도 아시거든요.
여행객이 있으면 작성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추동부는 이때 와야 된다고 시간도 정해두었고요. 만약 스케줄 맞지 않을 시 개별 조절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이렇게 여름방학 안내문 아이들 학년별로 다 다르게 준비해서 보냅니다. 흔히 원장님들 방학 특강에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수업에서 수업량만 늘려도 되거든요. 방학 특강이 뭐냐고 물으면 진도 향상 그리고 부족한 역량을 깊게 해주는 시간입니다라고 설명드려요. 이런 방학특강 컨셉은 학원 운영 초창기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도 많이 없고 제가 수업하는 것을 즐겼으니까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늘어나고 교재가 많으니까 교재비는 받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신규 수강생이 들어오면 방학특강은 필수라고 상담하면서 오늘의 모습까지 오게 된 거죠. 방학특강으로 제일 좋은 점은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오랫동안 앉아서 학습을 하게 되니까 진도도 많이 나가고 실력은 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안착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체력적인 여력이 있어서 생각보다 방학특강 잘 해냈어요. 초등학생이 방학 4주 동안 매일 100분씩 당연히 힘들어하죠. 하지만 한번 방학특강을 겪은 아이들은 의뢰 당연히 하는 거니까 포기하고 따라하게 돼요. 미리 방학특강 전에 아이마다 모두 상담으로 마음의 준비를 시켜요. 처음 하는 아이들은 좀 힘들어하지만 무엇이든지 경험해보고 결정하는 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주죠. 너희 어머님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너무 좋아하시고요.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이 선생님 100분 하다가 50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라고 해요. 공부 근력이 켜진 거죠. 방학특강은 학원의 모든 수강생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학습 시스템이라고 입회 상담 때부터 공지하는 것이 포인트였죠. 방학특강으로 학습 노출량은 극대화하기 때문에 1년에 대략 14개월을 학습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학습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 지구력의 실제적인 효과를 아주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방학특강 안내문에 수업시간으로 계산된 방학특강비보다 파격적으로 할인해 드리는 이유는 시간으로 하면 수업료지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개념이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학원 운영 초기부터 우리 학원은 방학특강이 필수라는 안내와 노력으로 전체 수강생에게 방학특강이 잘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원장님의 방학특강으로 인한 학원 매출도 짐작이 가시겠죠? 이번에는 원장님의 학부모 상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저는 강각 양약 스타일인데요. 매너가 없는 분에게는 더 강하게, 순박하신 분에게는 더 낮은 자세로 학부모님을 대하게 되는데요. 한 아이가 친구 소개로 왔는데 어머님이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많으셨어요. 아이는 머리는 좋지만 루드하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불성실한 거예요. 잘못된 부분 얘기해주며 고칠 기회를 주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머님도 본인 자녀가 아니라 학원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어머님 이렇게까지 제 라인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이는 여태 없었어요. 지각리 숙제 미이행 누적 시 학원 회칙상 탈회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못 되면 어머님의 소중한 교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르칠 수 없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숙제를 해오고 규칙적으로 등을 한다면 그때 교육비 결제하세요. 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죠. 그 뒤로는 어머니 요구사항도 없어지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가정에서도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성향의 학부모님은 빨리 파악하여 모순된 학습 요구사항은 그것도 초기에 선을 긋는 부분이 중요해요. 탈회 예방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알려주세요. 학생들이 학습 리듬과 능률이 떨어진 경우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죠. 저는 불량제 수업을 통해서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불량제 수업이란 너무 공부하기 싫은 슬럼프 기간 동안 그 아이의 학습 속도와 성취력에 맞게 학습 마디를 끊어주는 수업 방식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원 오면 별거 없이 시간만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오늘은 이것만 하면 갈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을 달래가면서 매 학습 분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원래 1시간 수업이라면 40분 정도 마칠 수 있게, 2시간 수업이라면 1시간 30분 정도만 할 수 있도록요. 아이들에게는 이것만 하면 간다는 목표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많았어요. 밥 한 공기가 정규 분량이지만 3분의 2 공기만이라도 꾸준히 먹게 하자라는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이 줄면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싫어하실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불량제 수업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어머니, 우리 해법이가 머리는 좋지만 학습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집중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해법이가 저와 함께 공부 습관도 만들고 이 시기를 같이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불량제 수업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해법이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120분 수업 분량도 집중만 하면 90분에 끝낼 수 있는 학습 역량을 가진 아이예요. 당분간 아이의 학습 관리를 위해서 불량제 수업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 시간을 잘 극복하고 다음에 해법이가 학습 리듬이 좋아질 때는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학부모님들 100% 동의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싫어하고 집중력이 약한 아이의 경우도 사실 어머님이 아이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지쳐있고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 기대치도 낮기 때문에 학원을 꾸준히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유형의 학생은 사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한 학습이 실력으로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불량제 수업을 해제하는 시점은 아이가 등원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업량을 다시 늘립니다. 지각이나 결석이 많다는 것은 공부하기 싫다는 첫 번째 신호거든요. 탈해가 되지 않도록 이 시기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전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공부가 하기 싫은 거 당연해. 전교 1등도 그렇거든. 하지만 콩이 맛없다고 먹지 않으면 건강에 안 좋듯이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조금 빨리 끝나도록 신경 쓸 거니까 빠지지만 말자. 공부는 하기 싫은데 학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지?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잘 알고 있잖아.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 원장님, 오늘 제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날인데요. 오늘은 30분만 하면 안 될까요? 대신에 빠지진 않을게 라고. 그러면 원장 선생님은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짧게 해서 싫은 마음보다 용기 내서 요청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공부 시간을 줄여줄 거야. 너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엄마한테도 안 혼나고 이렇게 상황을 해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직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우리 아이가 어떤 언어 표현을 하면 좋은지까지 알려줘요. 실제로 불량제 수업이 진행되는 수강생은 아주 소수라고 합니다. 아이의 컨디션에 맞게 학습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어야 할 부분이 오히려 많다고 하시는데요. 단 한 명이라도 공부가 싫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아이들에게 꾸준한 학습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원장님의 세심함이 느껴지시나요? 초등 2, 3학년에 해법을 다니다가 이후 한동안 학원 쇼핑 후 중학교 때 다시 해법으로 돌아온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원장님께서 어머님에게 어떻게 다시 오게 되었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어머님이 해법은 믿을 수 있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그 친구의 동생도 다니고 있고요. 다른 학원을 다녀보니 역시 해법이구나 라는 어머님의 선택에 신뢰받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학부모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수업료, 특강비, 교재비 등 돈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신경 쓰신다고 하시는데요. 돈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본인이 조금 손해보는 느낌으로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산하신대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안 보실 것 같지만 역계산을 하시거나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학부모님에게 학습 결손에 대한 충족감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결강을 보충하는 학습 관리 사례로 가족여행을 가거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학원 수업을 못 온다라고 하면 바로 어머님 개별 카톡 공지를 이렇게 띄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바로 잘 볼 수 있고 원장님께서 관리가 편하다고 하시는데요. 몇 월 며칠 몇 분 수업, 결석분 언제 나눠서 보충하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작성해 두고요. 결강 보충 후에는 일정을 이렇게 결석분 보충 완료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보내드려요. 이렇게 기록이 다 남으면 항상 클리어한 느낌을 어머님이 받으실 수가 있고 이 학원 진짜 보충을 완전 철저하게 진행하는구나 라는 느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주부 입장에서 어머님의 마음을 굉장히 충족시켜 드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의 입회 상담 시 포인트는 영역별 1대1 수업과 학습 심리 상담을 강조한다는 것이었죠. 난독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등 학습에 불편한 요인들이 있는 아이들까지 한 명 한 명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끊임없는 심리 상담 및 학습 동기부여를 통해서 편하고 따뜻한 학원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중등 아이들의 마음 케어를 잘 하신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소개에 소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원장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춘기 아이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좋은 성적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아이들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주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 목적 없이 공부하는 대다수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해요. 해봐봐. 공부를 하게 되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미천이 되더라. 역경이 닥쳤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의 미천이 되는 거야. 배움이 짧으면 내가 틀림을 알기 어렵고 자신만의 생각이 틀 속을 벗어나기 어렵거든. 화가 많은 아이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상담을 통해서 학원에서 한두 번이라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글로 독서를 시켰죠. 집에서는 절대 안 하는 독서를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죠. 아이도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라며 느끼며 착하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B와 D를 헷갈려하고 실력은 안 늘고 자주 한 것도 계속 틀린 아이 학원마다 꼭 있죠. 이런 아이들로 선생님도 솔직히 짜증이 나거든요. 하지만 절대 선생님은 마음속에 짜증을 들키면 안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오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이사 갔는데도 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하루는 평소 태도가 불량하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엎드려 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상담했어요. 선생님은 학원이 안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너를 위해서 여러 번 배려했어.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뒤로 학생 어머니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아이를 챙겨서 학원에 보내시고요. 아이는 내가 다음에 또 잘못하면 학원 못 다니겠구나 생각에 불량한 행동이 변했어요. 평소에도 일부러 선생님은 지금의 너희들이 제일 소중해. 하지만 말 안 들으면 내보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받을 거라고 은근히 말하기도 해요. 말을 잘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하는 아이들 난감하죠. 선생님과 서로 상호작용을 안 되니 티칭이 잘 될 수 없고요. 이럴 때 저는 아이가 학원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요. 이런 친구는 학생 선생님 시야에 잘 보이는 것을 앉혀두고 세세하게 살피고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반응해줘요. 절대 대답을 먼저 요구하면서 부담 주지 않아야 해요. 천천히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죠.
저도 학원 운영 초기에는 우수 학생들에게 몸이 더 기울여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부모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참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업무는 미성숙한 학생들로 인해 속 썩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윗사람은 속을 썩는 것만큼 아랫사람 곁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든 강사분이든. 언젠가 아이들끼리 쉬는 시간에 속다속다 하는 얘기를 강사님이 듣고 저에게 전해준 얘기인데요. 다른 학원은 안 그런데 해법 우리들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우리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선생님도 예쁘고 착하시고 친절하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시오라고 했대요. 선생님 관리는 제가 우선은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강사가 자주 바뀌면 학원이 품위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꾸준히 오래 다녀주어서 감사해요. 원장으로서 선생님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당연히 있죠. 강사 채용 후에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6개월은 속 썩을 각오를 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저희 학원에 티칭 이념이 있어요. 애들이 학원을 다닌 이유는 부족해서이고 모르는 거 물었던 거 가르쳤던 거 계속 물어보면 짜증날 수도 있는데 가급적 화내지 말아주세요. 아직 미성년이고 무족하고 미흡한 아이들 친절하게 인도해 주길 바라요. 라고요. 그동안 일해보니 선생님들이 제 어조와 행동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행동에 신경을 쓰게 돼요. 예를 들면 말끝에 올리는 건데요. 바쁜데 아이들이 몰리면 잠깐만 기다려 라가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끝을 예쁘게 올려요. 우리 선생님들도 따라 하도록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래도 참을 인으로 화내지 않고 선생님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그러시면 제가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라고 좋게 좋게 알려드려요. 원장님께서 신규 수강생 유입을 위해서 매월 진행하시는 이벤트가 있어요. 꼭 원장님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친구 초청 데이 이벤트라고 하시는데요. 원장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신규 수강생 유입이 뜸하고 고여있다는 느낌이 들면 얘들아 이번 주 금요일은 친구 초청데이야 라고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강의실 벽마다 A4 친구데이 초청데이 이벤트 일정을 게시해 두었어요. 저희 학원은 아이들이 친구를 잘 데리고 오는데요. 반드시 부모님 허락하에 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무료 체험 수업 진행하는데 그때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체험 수업에 대해서 어땠어? 라고 가 아니라 재밌지 재밌지 라고 긍정적 표현으로 세뇌시키듯이 물으면 아이가 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언젠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쿨하게 다음에 또 놀러와 라고 부담 갖지 않도록 말해요. 아이들이 몇 번씩 학원에 놀러오다 보면 낯설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돼요. 어떤 친구는 10번 파티에 놀러오고 결국 등록한 친구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친구 초청 데이를 통해서 아이 입에서 나 학원 갈래 라고 해서 오면 어머니는 학원 커리큘럼을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고 아이를 보내세요.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가고 싶더라고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초청데이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원장님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원장님이 아이들 선물을 준비할 때도 너무 저렴한 것보다 단가가 있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핫 아이템을 고민해서 선택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아이들 인기 투표를 통해서 어몽어스 열쇠고리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친구 초청하며 나도 받고 친구도 받고 정말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가방에 달고 다닌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친구 초청데이 이벤트 때마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잘 데려오는 이유는요. 쿠폰이 한 몫을 한다고 해요. 친구를 데려오면 데려온 아이도 친구도 서로서로 쿠폰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게 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다고 하시네요. 학원 인근에 떡볶이, 어묵, 붕어빵 가게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쿠폰을 적극적으로 모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원에 올 때마다 선생님이 선물을 주시니까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이 되었네요. 아이들이 단어를 100개 외우면 스티커 10장이 되고 이때 1000원 쿠폰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쿠폰 5장이 모이면 문화상품권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엄청 집중해서 단어를 잘 외운다고 하네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친구 초청대회를 통해서 쿠폰도 받을 수가 있고요. 문화상품권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과 스티커를 주면서 학습의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때그때마다 아이들 핸들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서 주시네요. 아이들이 막 시끄러울 때 조용히 해 혼나가 아니라 게임으로 재밌게 핸들링 하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20분 동안 집중 게임 시작! 그러면 학원이 조용해진다고 해요. 제일 잘하는 친구에게 스티커가 보상으로 주어지거든요. 출석을 잘해도 출석상, 큰 소리로 잘 따라 읽으면 큰소리상, 예쁘게 글씨 쓰면 예쁜 글씨상, 숙제를 잘해오면 꼼꼼 숙제상, 오늘은 자세가 너무 바르다, 바른 자세상 등으로 이렇게 때때로 즉흥적인 작은 상으로 특히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학습 동기부여도 되고요. 학원 내에서 아이들 관리 방법으로 참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초창기 초등 여학생이 선생님 해법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생 수도 적고 아담한 교습소였던 시절에 참 용기를 받았던 따뜻한 말에 지금도 보석 같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그 당시 전 그 초등 여학생의 말처럼 집같이 편안한 학습 분위기와 맞춤식 수업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스마트 해법이란 나를 꾸며주는 주얼리다. 오랜 학원 수업 경험 동안 스마트 해법 교재만큼 방대하고 체계적인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다량의 체계적인 교재와 끊임없는 시스템의 개발과 혁신으로 나의 수업을 돋보이게 해주는 스마트 해법 본사 시스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국의 모든 해법 원장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주신 박수현 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